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최근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에게 끔찍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법학특기로 군대를 지원해서 헌병대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혹 행위를 한 병사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젠 이런 인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1월 21일 오전 마포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가 해병대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가혹 행위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 A씨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 2019년 10월에 신병으로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바로 사건이 일어났죠. 전입한 지 3일 된 신병이면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새로운 공간에 무서워 보이는 선임들과 있게 되면 긴장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순간을 따지면 거의 심신미약 상태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A씨는 이런 상태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 작업을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기서 이 문제의 B상병이 A씨에게 잠자리와 여치를 잡으란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이것도 이상합니다.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랑 잠자리, 여치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죠? 죽은 곤충들이 엄청 널브러져 있어서 이걸 치우라는 것도 아니고 잡으라 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시를 받은 A씨는 잠자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A씨가 잠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B상병은 직접 잠자리를 가져와서 이거 먹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먹을 수 있다고 답을 하니까 못 먹으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잠자리 몸통을 A씨의 입안에 넣고 먹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은 수분 동안 지속됐지만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병이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병장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병장들이라 작업을 다 빠졌던 걸까요? 아니면 설마 같이 즐겼을까요? 이 B상병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A씨에게 너 같은 XX만 보면 화가 나. 네가 내 밑에 들어왔으면 패서 의가사 시켜줬을 텐데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라비틀어져서 성관계는 할 수 있느냐? 서긴 서냐? 등 폭언과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같은 중대원들은 말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뉴스원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치심, 모멸감, 분노로 인해서 반복된 자살 시도를 했고 공황 발작, 중증 우울증 진단으로 군 당국으로부터 의병 전역 판정을 받고 제대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이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난 후인 1월 14일에 군인권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를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한 이유는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는 해병대 악습과 2차 가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혹 행위를 한 B상병은 헌병대 조사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 가혹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형법 제62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나 가혹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나 가혹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권이 없는 일반 병사들끼리의 일이라고 해도 이 2009년에 신설된 제2항을 보시면 위력을 행사해서 가혹 행위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B상병이 한 잠자리를 먹이는 등의 가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직권이 없다고 해도 고참병은 충분히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것도 다 견뎌냈어.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는 너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 풀어주려고 한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히 군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범죄예요. 저는 헌병대 수사계에 있을 때 이런 인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거 군대 좀 일찍 왔다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한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가혹 행위를 한 병사들 수사계로 들어오면 아주 그냥 봐달라면서 눈물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처벌을 받은 후에 결국 중대에서 쫓겨나는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가 왕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전 중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쫓겨난 선임병을 과연 다른 중대 후임들이 선임 대접을 잘 해줄까요? 내 위로 한 명 더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짜증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 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헌병대 수사계에게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화하시면 수사계 병장 박남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저 같은 사람이 전화 받으면서 제대로 도와줄 겁니다. 적어도 제가 겪었던 수사계에서는 같은 부대에 있다고 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특히 병사들 문제는 말이죠. 하지만 군대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헌병대를 못 믿겠다면 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외부 단체에다가도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외부에서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부대 난리 납니다. 그 가혹 행위를 한 병사가 한동안 웃으면서 다니는 것을 보기 힘들 겁니다.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싶다고 생각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 대리는 물론이고 군 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수열애가 무서워서 2차 가해가 무서워서 그 가혹 행위를 계속하는 놈이 전역할 때까지 참고 계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신보안